자, 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한 기능 좀 하나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이미 적용을 좀 시켜서 테스트를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커밋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먼저 지금 해볼 기능은 우리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얘기할 때 계정 정보 중에 패스워드 얘를 암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우리가 사용할 암호화 알고리즘은 SHA-256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건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웹상에서는 거의 이 친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알고리즘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이 친구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오코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암호화를 해서 넣어 놓을 거고요. 암호화된 채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그인이나 이런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자바 쪽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텍스트를 한번 암호화를 한 뒤에 서로 그럼 암호화된 결과일 거니까 그 상태로 비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는데,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멤버 테이블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설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실제로 암호화된 결과로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 기능을 하고 검증을 하려면 당연히 암호화를 데이터베이스에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설트를 시키려고 할 때에도 당연히 암호화된 결과로 인설트를 해야겠죠? 그런 작업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두 가지 클래스만 설명을 드리면 돼서, 유틸 클래스, 우리가 만들어놨던 유틸 클래스 안에 제가 SHA256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뭔가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 이게 뭐야 싶은 녀석들이 쭈루룩 써 있는데, 이거 알 필요가 딱히 없겠죠. 이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 발표해 온 거고, 그냥 자바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SHA256 알고리즘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자열을 넘긴다면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암호화된 텍스트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친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넘기는 상황에 그냥 불러다가 썼습니다. 이거 지금 두 조인 메서드예요. 그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인설트를 시키는 상황이겠죠? 그때 이 암호화된 결과로 서비스 쪽으로 넘겨주고, 그럼 서비스가 암호화된 결과를 받았을 거고 DA한테 넘겨주면 얘가 인설트를 시킬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거고, 또 필요한 곳이 로그인이죠. 여기서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 가지고 따져본 다음에 비교하는 이 부분, 멤버에서 가져온 get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녀석과 우리가 지금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비교를 할 때 암호화를 해서 비교를 할 것이다. 얘네들이 같으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네,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그 비밀번호 변경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회원 정보 수정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잖아요. 그때도 검증할 때 이렇게 암호화한 결과로 검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부분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밀어줄 때 암호화를 해서 넘겨줄 것이다. 유틸에다가 이 메서드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밀어 넣거나 검증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것만 넣어주면 암호화는 알아서 돼요. 그냥 당연한 원리죠. 그리고 가입을 한번 해보죠. 뭐 안되는 검증 같은 건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좀 스킵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입을 완료했고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암호화된 결과로 잘 들어가 있죠? 자,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랜덤한 수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익숙하게 이 알고리즘들을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테스트라는 그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아, 그럼 얘는 테스트겠구나라고 유추는 가능한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비밀번호를 쓰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정규식을 적용시켜서 정규 표현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 같은 비밀번호가 사용이 되지만 사실상 비밀번호는 뭐 소대문자, 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은 일단 들어갈 때 기능은 완료가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텍스트 3이라고 입력했는데 이 텍스트 3이 얘랑 결국 비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잘 된다면 이렇게 입력된 텍스트를 암호화를 잘 해서 얘네 둘이 비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이렇게 암호화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흐름만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 적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제가 아이디 찾기 기능과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또 만들어 놨어요. 커밋은 둘을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구별이 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참 그리고 하나 우리 멤버 쪽에서 리드 로그아웃 인터셉터를 만들어 뒀는데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로그아웃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커밋 내역을 보시면은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디 찾기 기능과 비밀번호 찾기 기능 얘네들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누를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아이디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해놨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본인 인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 세 개를 다 받은 다음에 이 세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사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얘네는 중복 안 돼 이런 거 없으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 1 회원 아니다 테스트 3으로 합시다. 이름이 이게 아니잖아. 아이디를 찾는다라고 하면 전화번호는 아까 이거였죠? 그래서 아이디를 찾는다라고 하면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아이디 찾기는 막 엄청나게 특별하게 보여줄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걸로 끝을 냈고요. 이렇게 아이디를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처리를 해놨는데 당연히 공백 검증 같은 거 스크립트 쪽에서 혹은 컨트롤러 쪽에서 처리해 놨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 이제 아이디 찾기 상황에서는 얘가 이런 버튼, 로그인은 로그인 버튼 이렇게 따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것처럼 알림창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이메일로 전송을 하게끔 코드를 짜 놨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건 제가 따로 소개를 드릴 건데 아이디 찾기는 뭐 코드를 분석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 겁니다.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 입력 받고 얘도 검증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럼 다 입력을 받은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백 검증 먼저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데 아이디가 문제가 있다. 그지? 일단 공백 검증이 먼저니까 다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했는데 지금 이거는 컨트롤러가 대답을 한 거죠. DB를 갔다 와서 컨트롤러가 한번 상황을 본 거예요. 입력하신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이 없다. 이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얘가 틀렸다. 그러면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좀 검증을 해놨어요. 이거를 아이디만 검증을 하고 이 밑에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디는 맞았는데 얘네가 틀려버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실수로라도. 그런 것들을 위해 별도의 검증들을 다 추가를 해놨고, 이건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메일 전송하는 기능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보시면 테스트 1 회원의 이메일이 네이버로 들어가 있죠. 얘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로 뭔가를 전송을 받게끔 인증번호 같은 걸 받으려고 보냈을 때뭐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전송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메일 들어가서 새로 고침 막 누르다 보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이메일 주소로 임시 패스워드가 발송되었다라는 알림창이 하나가 떴죠? 그리고 로그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메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보냈던 메일이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게 3시 21분 방금 전 시간이 맞죠?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하느라고 몇 번 보내놓은 게 있는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임시 패스워드가 뭔지 알려주고요. 그다음 로그인하러 가기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우리 페이지 로그인 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 좀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메일을 보낸 사람 닉네임이죠. 우리 지금 프로젝트 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계정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프로젝트까지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개인적인 작업을 더 하거나 회사를 나가시면 당연히 이 계정을 쓰시면 안 되겠죠.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이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앱 비밀번호도 저는 공유를 해 놓기는 해요. 깃허브에.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당시 상황에서는 쓸 수 있어요. 테스트할 때 쓰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고 뭐 사이트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보를 좀 넣어놨다 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메일이 진짜로 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패스워드 한번 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패스워드가 변경이 됐겠죠. 임시 비밀번호를 받았으면 지금 이 계정의 비밀번호는 이걸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들어갔을 때 로그인이 잘 되죠. 그러면 로그인 됐으니까 이제 회원정보 수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존의 비밀번호 같은 걸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 가서 정보 수정 한 번 더 입력을 해줄 때도 역시 이거고요. 아직 안 바꿨으니까 그다음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고 로그아웃하면 다시 로그인 할 때부터는 다시 테스트 1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구현을 좀 해놨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좀 추가를 한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내놓고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JSP한테 요청을 넘기는 과정 그리고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와서 뭔가 일 처리를 하는 과정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용자가 요청을 여기로 보냈다. to find 로그인 패스워드 했으니까 우리 폼에서 넘어오겠죠.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비밀번호 찾을 거야 라고 넘겨왔을 때 이런 검증들 다 통하고 나서 이걸 합니다. 얘는 멤버 서비스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멤버를 넘겨주고 있고요. 얘가 뭐 하는 애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내가 메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담아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안 써보던 거 새로운 거 나올 건데,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고 뭐 의존성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터 세터 롬복을 붙인다거나 이런 거밖에 안 해봤죠? 근데 지금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이 value는 뭐냐면 이거 스프링 부트에서 나오는 이 어노테이션이에요. value가 다른 데도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잘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여기 보면 EL 표기로 사용이 되어 있죠. custom.site name이래요. 이 커스텀이 어딨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custom.site name 했으니까 저 변수에는 이 값을 세팅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 값으로 세팅이 밸류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값을 들고 있어요. 그냥 활용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다가 뭐 API 키라던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보관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불러다 쓰게 될 거다라고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커스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정해져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있는 거예요. 이건 설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애들인 건데 얘는 존재하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커스텀이 이렇게 바뀌어도 겹치지만 않는다면 이미 있는 옵션 그 키워드로 겹치지만 않는다면 상관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세팅을 좀 해놓고 이제 이걸 불러다 쓰는 형태로 구축을 해놨는데 노 리플라이가 안 나오네. 일단은 멤버 서비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사용해 텍스트를 이어붙이기를 한 거죠. 그냥 스트링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니까. 그리고 템프 패스워드라고 해서 util 클래스에 create 템프 패스워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얘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뭐 하는 게 딱히 없죠? 자, UUID 우리가 알고 있는 UUID DB 쪽에서 이미 접했던 그거랑 유사합니다. 얘는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UUID예요. 랜덤 UUID 이걸 만들겠다. 근데 그걸 문자열로 뽑아낼 건데 replace all UUID는 영문자 섞여가지고 중간에 짝대기가 들어가 있죠. 대시가. 그거를 없애겠다 한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를 10글자로 자르겠다라고 한 거겠죠. 우리가 다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녀석들이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임시 패스워드인데 우리가 막 아무거나 고정된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한 문자를 주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내가 그냥 문자 배열을 만들어서 캐릭터 배열 같은 걸 만들어서 조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키워드가 아마 랜덤 랜덤 알파 뉴메릭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랜덤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그냥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스프링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이미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랜덤 스트링 utils 이건 있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긴 없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바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얘는 이제 아파치에서 제공을 받는 녀석이라서 이걸 써서 10글자를 만들어내도 돼요. 어쨌거나 우린 랜덤한 글자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이 방식만 된다 이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뭔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은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결국 랜덤한 문자 10글자를 돌려줄 겁니다. 얘한테. 그 녀석을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있죠. 이 세팅한 부분을 보면 HTML 태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태그들이 실제 이 메일 화면에서 적용이 되게끔 해놨죠. 제가 스타일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 태그를 사용했다.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은 몇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사이트 메인 URI에다가 이제 우리 URL 매핑 주소 플러스 해놨고요. 그럼 새 창으로 열려고 타겟 블랭크까지 해서 로그인 하러 가기라는 버튼을 이제 메일로 보내겠다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값을 다 세팅을 했죠? 그 세팅한 값을 이제 이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 send라는 메서드 실행시키면서 인자로 줍니다.
인자로 줘요. 그러면 이메일 서비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자바 메일 샌더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자바 안에서 메일을 보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친구인데, 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폼에다가 디펜던시 하나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생긴 스프링 부트 스타터 메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 이거 디펜던시 하나 추가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우리가 자바에서 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얘는 의존성 주입이겠죠? 얘도 그냥 별도로 만들어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에서 변수 만들고 생성자에서 주입했으니까 이거 의존성 주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샌드라는 메서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겠죠?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 안에서 값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보내? 제목이 뭐야? 내용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이 녀석들을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누구한테 보내는 애초에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서 넘겨온 멤버가 갖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런 값들을 받았을 때 메일 핸들러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가 객체 하나에 세팅을 좀 했죠. 이 메일 핸들러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제가 만들었을까요? 저도 가져왔겠죠.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져온 걸 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조립한,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껴서 넘겨받거나 했던 녀석들을 세팅을 좀 넣어줬고, set2, 우리 getter setter처럼 내가 누구한테 보낼 건지를 가져왔는데 그 녀석을 지금 메일 핸들러 객체 안에다가 세팅하는 과정이겠죠? 그럼 set subject 마찬가지일 거고요. set from 얘는 누구로부터 보냈는가,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 인내내고, 텍스트, 바디, 실질적인 컨텐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겨받아온 대로 다시 세팅을 한, 그리고 샌드를 한, 샌드는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핸들러 안에. 자, 이렇게 했을 때 트라이 캐치로 묶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면 애초에 리절트 데이터로 발송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 경로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캐치 블럭을 거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냥 성공했다라고 끝낼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다시 멤버 서비스, 여기서 한 일이니까 이 결과가 이 자리에 남겠죠? 실패 아니면 성공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게 담겨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실패했어? 물어봐서 실패했으면 보낼 거고요. 실패했는데 왜 그냥 보내요? 실패든 성공이든 사실 메시지는 넘어와요. 얘는 RD 그 자체잖아요. 여기서 이 경우가 됐건 이 경우가 됐건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이 자리로 남을 텐데, 이 남아있는 거에서 실패한 경우에 그냥 얘 보내면 얘가 실패 메시지 다 갖고 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넣은 거고요. 그럼 set temp password라고 하는 녀석의 메서드를 하나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뭐냐? 진짜 지금 임시로 만들어진 비밀번호를 가지고 패스워드 바꿔줘야 되니까, 문제가 없을 때 바꿔줘야 되니까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아무 문제 없이 다 성공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알림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도 뭐 얘를 그냥 리턴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여기에 메시지를 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바꿔놨는데, 여기서 애초에 메시지를 완성시켜서 넘기고 그냥 send RD를 여기서 넘겨도 돼요. 결국 똑같은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메시지가 컨트롤러 쪽으로 들어오겠죠? 이 들어온 상황에서 얘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로그인으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메일을 실제로 보내는 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메일 핸들러라는 녀석을 사용해 이런 걸 조립을 하고 샌드를 실행하죠. 결국은 메일 보내는 건 얘라는 거예요. 메일 핸들러 객체가 메일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 안에 와서 샌드를 잘 보면 sender.send예요. 샌더는 누구냐? 자바 메일 샌더예요. 그럼 결국 메일은 자바 메일 샌더라는 녀석이 보내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메일 자바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하지만 더 많은 기능을 담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간단하면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이 정도 수준을 딱 택해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음, 지금 딱 제 설명 들으면서 화면을 보셨을 때는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경험이 없다면. 근데 이거 한 번 정도만 직접 써보시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내가 필요한 걸로 그나마 제가 구상해서 만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 화면 어떻게 보여주지? 메일 보냈을 때 그 메일 내용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구글링을 해보시거나 뭐 챗GPT한테 물어보시거나 해도 비슷한 방식을 알려줄 겁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거. 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 보내는 것도 완료를 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제가 아까 이것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이건 필수 설정이긴 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MTP라고 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지금 메일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SMTP를 참고할 수 있는 링크 하나 제가 수업 페이지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포트 이것도 이제 같이 제가 드린 링크 읽어보시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넣은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지메일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패스워드 부분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 계정의 진짜 비밀번호는 아니에요. 이 계정을 사용해서 메일을 전송하는 이런 기능으로 활용을 할 때 필요한 앱 비밀번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로그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세팅을 통해 이제 메일을 보낼 기초 준비를 해놓고 구현을 좀 해봤다. 이런 상황입니다. 커밋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들었던 거랑 코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매칭도 시켜보시고 실제로 적용도 시켜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링크랑 커밋 주소들 남겨드리도록 할게요.